앞서 캐나다에서는 무려 10년 전에, 여러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사과를 했다고 해요.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탈시설 당사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설 수용에 대해 사과한 이런 사과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과문을 오늘 이수민님의 이 귀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캐슬리 윈의 사과문.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보호 모델의 심대한 온타리오주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시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총리로서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고통과 손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이 주와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은 일과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진 고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꿈을 가진 소년과 소년, 남성과 여성입니다. 온타리주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 존경 및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살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도덕적 목적의식에 이끌리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지역사회의 모든 측면에 더 완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발언부 마지막에 붙이지 못했는데 이 사과문 맨 마지막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오선을 시작하고 너무 대비가 돼서 지금도 울컥합니다. 리더로서 책임자 있는 행정과 관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리더가 곧 총리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장을 갖고 싶고 사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차별의 눈이 아닌 배제의 눈이 아닌 함께 살 수 있는 관점으로 함께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문구 혹시 있으세요? 의장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지역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더 이상 완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준비가 안 돼서 탈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사과문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네, 대통령이 네, 또 여기 앞에 웃고 계신데요. 서울시장이 이런 사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네. 오래 활동해 오신 경진활동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런 국가 보상 같은 것들 사실 상상이 좀 어렵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런 시설
수용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들어갈 때는 거기서 시설이 인정된 게 2006년부터였거든요. 그때 호적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때 당시. 그때부터 이제 산거로 돼 있어요. 제가 들어간 거는 2001년이었는데 또 우리 보고 또 증명하라 그러면 또 골 때립니다. 네, 그런 거 문제 있고 비인가 시설이라든지 아까 그룹홈 같은 거 그런 거에서도 다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증명을 해서 정부 쪽에서 조사를 했고 제대로 정부 쪽에서 인가를 해서 그런 걸 인정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정신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아동보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과를 갖다가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갑자기. 경진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 9장에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의미 있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 있는 보상을 국가가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상은 굉장히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탈시설 당사자와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써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 기자회견 하는 것처럼 그런 공식적인 사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시설 당사자가 나 시설에서 여기 피해받았어. 이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상해야 된다. 내가 시설에서 있었다, 2001년부터 있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존중하고 그대로 자동으로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인데요. 건강과 치유 서비스를 위한 어떤 포괄적인 권리 보장을 해야 된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재발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는 시설 수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배보상, 그러니까 탈시설 당사자에게 중요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여기 이제 같이 이런 탈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보장해야 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씩 요거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의 집 마련과 나만의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 고르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시설에 나오려면 나만의 집이 있어야 하고 직장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박수 먹고 부탁드립니다. 살려면 네. 집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탈시설에서 자립을 하고 싶어요. 아마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탈시설을 못하고 또 자연 연계가 안 돼서 탈시설을 못할 뿐이지 그런 감옥 같은 곳에서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제가 탈시설 해보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연결이 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탈시설을 지원함. 탈시설이라는 것이 국가에 일단 저런 거에 명시돼야 되는 거. 포괄적으로 탈시설을 유엔 권리 협약을 떠나서라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말씀 주신 것들 저희가 붙여놨거든요. 한 번씩 보시고 또 탈시설 사회를 앞당기는 우리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관객분들의 소감. 아까 말씀 나올 때 겁이 많았는데 저도 나오기 전에 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많은데 언니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게 궁금했지. 오늘 처음 듣는데 수면이 시설에 들어갈 때도 주기사역으로 들어갔는데 탈수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웠던 거는 내가 65세가 되면 다른 시설도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도 개인시설에 살면은 다른 시설로 갑니다. 특히 요양시설에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장애인 요양시설은 더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올 수뿐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몇십 년을 시설에 사신 분들은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탈시자한 두려움이 크다는 걸 또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탈시자 한다고 마음 먹고 나오면 또 연계가 돼서 여기 발바닥도 그렇고 자립센터도 그렇고 선택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 또 제도와 정책을 우리 또 많이 활동으로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나오면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연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뭐 기타 뭐 동사업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뭘 어떻게 연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데는 처음에 알고 좀 찾아가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일상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동료 선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래갖고 휠체어든가 활동지원사 그런 거는 자립센터에다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일상이 가능한 거 모든 것은 장애인 당사자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멈추지 말고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화를 걸든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시켜서 전화를 걸든 주민센터를 가든 어디든 가서 직접 문의하고 물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그런 서비스도 자기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쌓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명이 나와 있지만은 또 각각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종합해 보면은 나왔던 얘기는 시설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인권 침해가 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시설에서는 없다는 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것이 시설의 한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특히 휠체어 타신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계약도 그렇고 서울시 추가 지원 삭감도 중단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 우리가 더 연대해 활동하고 또 모든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활동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탈수와 당사자 이야기에 대해도 그 중에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같이 모든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늘 같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요. 비장애인이든 장애인든 상관없이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처럼 시설에서 힘들게 나오지 않아도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서비스를 통해 더 자유로운 삶을 느끼고 더 자유롭게 나와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다가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눈높이를 맞춰 나갔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지역사회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날까지 모두 함께 투쟁하고 화이팅!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문장 같이 읽으면서 이 자리 마칠까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과문 중에 한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세요. 같이 함께 읽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시설 중에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돕고 이 시대의 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설의 일상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